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이거 신경치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매직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충치 치료에 대해서 여러가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잠깐 다녀오시고 따봉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두 번째, 치과에서 눈탱이 맞지 말자 두 번째 신경치료 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치과에 가서 신경치료를 하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씌워야 되니까. 근데 꼭 씌워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받았고, 또 신경치료란 무엇인가, 또 안 아픈데도 신경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그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면 치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거나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가 왜 아픈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렸고요. 제가 그 충치 치료 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우리 치아에는 뇌에서부터 시리고 아픈 걸 느끼는 신경이 뿌리 끝으로 들어와서 요 치수, 펄프라고 하는 공간 안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충치가 진행이 되다가 이 펄프, 시리고 아픈 걸 느끼는 신경까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리거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다가 더 깊어진다. 신경까지, 충치가 아예 그냥 생 방치했다. 신경까지 갔다? 이렇게 되면 이 신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생겨서 그러면 아프다. 그렇게 됐을 때 주로 신경치료를 한다. 그러면 신경의 염증은 충치 때문에만 생기냐? 그건 아니다. 1번 충치. 근데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원인 모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죽을 듯이 아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충격을 꽝 받아가지고 뭐 치아에 금이 갔다든지 뭐 이렇게 부러진다든지 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신경에 염증이 있으면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치수의 염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역적인 거, 되돌아올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되돌아올 수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 비가역적인 치수염 에 의해서만 신경치료를 하면 돼요. 가역적 치수염은 순간적으로 뭐 충격을 받거나 뭘 세게 물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그 신경에 일시적으로 염증이 생긴 거고, 가만히 두거나 뭐 추가적인 자극이 없으면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경우고요. 우리가 무조건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이 두 번째, 비가역적인 치수염. 근데 여러분이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발통. 가만히 있어도 아파. 두들기거나 뭐 찬물을 먹거나 이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막 옥신옥신 얼얼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이거는 신경치료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을 먹을 때 아프다. 뜨거운 국물, 물, 뜨거운 거에 아프다. 이거는 이미 신경이 괴사돼서 안에 가스가 차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뜨거운 거가 들어갔을 때 가스가 팽창하면서 압력이 가해지고 통증이 느껴진다. 이거는 이미 신경이 돌아가셨을 확률이 많다. 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그 외에 좀 어려운 경우는 원장님이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 나 세게 씹은 것도 모르겠고 그냥 별일 없었는데 갑자기 좀 시린 것 같아, 여기가.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이거 신경치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좀
지켜보면 되돌아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낄 때 가만히 있어도 아프거나 뜨거운 거에 아프지 않을 때 신경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면 여러분이 당장 하지 마시고 조금 한 1, 2주 정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신경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치아에 구멍을 냅니다. 이 뚜껑을 따요. 이 신경을 다 보일 수 있게 여기를 다 날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신경에 뭐 약을 써서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런 치료가 아니고 이 감염된 신경, 그러니까 죽어버린 신경, 나쁜 신경을 다 발라낸다. 신경을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간혹 왜 신경치료라고 하냐고, 이거 신경 죽이는 건데 왜 치료하냐고, 거짓말하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라낼 때 여러분은 뭐 신경치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뾰족한 바늘 같은 도구를 씁니다. 이렇게 생긴 도구를 써요. 저희가 파일이라고 하는데 저런 바늘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 신경을, 그러니까 뭐 건강한 신경이라기보다 이제 문제가 있고 아프어서 신경치료를 하는 거니까 잘못된 안 좋은 신경이죠. 신경을 다 깨끗이 제거한다. 제거를 하면서 요 안에 이제 소독도 막 하고 헹궈내고 소독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텅텅 깨끗한 상태로 비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과용 재료를 이용해서 여기를 메꾼다. 다시 여기를 메꾼다. 신경관, 이 신경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공간을 꽉 막아버린다. 그래서 뭐 이제 요 안에 있는 그 세균이 뿌리 끝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또 뿌리 끝에 있는 애도 치아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버린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닥에 저 파이프 같은 신경관은 막혔지만 위에 테두리만 남아있고 구멍이 뻥 나 있잖아. 그럼 이대로 음식을 씹으면 부서지겠죠. 이게 약하니까 빠스라지겠죠.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요 위에는 또 다른 단단한 보강제, 코어라고 표현하는 보강제를 이용해서 이 위에를 단단하게 꽉 틀어 막는다.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있겠지. 이걸 위에서 한번 봤다고 가정해보면은 막아도 보세요. 이렇게 테두리만 남아있죠. 테두리, 껍데기만 남아있고 안에 단단한 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쓰면 어느 순간 이게 부서진단 말이에요. 이게 껍데기가 떨어져요. 이게 빠직하고 부서져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다행히 껍데기만 조금 부서지면 뭐 씌울 때 거길 넣어서 씌우면 되는데,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크게 부서졌다. 뚝 이렇게 만약에 부서진다. 만약에 아니면 껍데기가 막 싹 벗겨졌다. 그렇게 되면 씌워서 쓸 수가 없고 임플란트, 이를 빼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깝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강제까지 한 다음에는 보통은 여기를 이제 치아를 좀 씌우기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갈아낸 다음에 여기를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치아색, 요즘은 뭐 치아색도 잘 나오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씌워서 쓴다. 금으로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하고 씌우지 않는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리고 원래는 이 신경을 통해서 그 혈관이나 그런 것도 같이 공급이 되거든.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이 신경관 안에 들어있던 이 신경 펄프의 펄프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건데, 그런 영양 공급이 끝나니까 치아가 푸석푸석해져요. 좀 부서지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 수분이 빠지고 하니까 빠스라져 잘. 그렇기 때문에 꼭 씌워서 쓰는 게 좋다. 다만 앞니 같은 경우에는 씹는 힘을 엄청 세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어떤 원장님들은 앞니는 안 씌워도 됩니다라고 그냥 씌우지 않으시는 원장님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거기에 일부 동의를 하지만 나중에 좀 껍질 같은 게 앞니도 부서져서 오셔서 결국 씌우시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서 저는 지금은 그냥 신경치료하면
씌우시는 게 좋다, 씌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현재는 드리고 있고요. 안에 기둥을 세워서 씌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할 때 애초에 충치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런데 이가 막 다 없어. 치아가 되게 조금만 남은 경우, 이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가 조금 되게 뿌리만 남은 치아를 치료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키가 작은데 여기다가 머리통을 이렇게 씌우면 이거 막 획가닥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기둥 작업 같은 걸 해가지고 머리통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거지. 잘 안 벗겨지고 튼튼할 수 있게.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나사목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파란색 보강제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요 안에 이제 철심을 같은 걸 넣는 거지, 철근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기둥 자체를 본을 뜨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그냥 통으로 이렇게 이 블럭을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오는 경우도 있어. 아예 좀 제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다 이렇게 블럭 자체를 본을 떠서 제작해 올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치아가 얼마나 남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안에다가 심어 놓고 이 위에를 이제 씌운다. 이렇게 씌운다. 그쵸, 신경관 안에까지 기둥이 좀 파고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그냥 엑스레이 찍고 스케일링 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보더니 이거는 뭐 뿌리 끝에 뭐 고름 주머니가 있어서 아프시진 않겠지만 꼭 신경 치료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권유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까 신경에 염증이 나면 아파서 신경 치료를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신경에 있는 염증이 좀 만성적으로 와서 그렇게 많이 통증을 못 느끼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여기서 세균이 막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은 뭐 고름 같은 걸 막 만들겠지.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다 막혀 있어. 이 뿌리 끝으로 고름이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뼈를 녹이면서 고름 주머니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엑스레이에 안 나오지만 어느 순간 지나잖아? 그럼 엑스레이를 찍으면 저 고름 주머니가 나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도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요 치아를 보세요. 여기 뿌리 끝에 뭔가 까만 주머니 같은 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요 치아에 여기 보면 어두운 부분 보이잖아요. 똑바르게. 앞니 같은 경우는 신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염증이 났는데 신경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안 되면 뿌리 끝으로 이렇게 앱세스라고 하는 이런 주머니, 고름 주머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치아랑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잘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까만 주머니가 있는 경우에는 아프지 않아도 신경치료 해두는 게 좋아요. 너무 고름 주머니가 커지면 나중에 신경치료를 해도 회복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경치료가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제일 왼쪽 위에 사진 보면 엄청 크죠? 까만 주머니가 이렇게 엄청 크죠? 그죠? 이 시커먼 부분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경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로 막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돼요, 엑스레이에. 아까 노란색, 살색이라고 표현했던 재료로 막으면. 그리고 이거 위에 아까 설명드렸던 기둥도 작업을 해놨네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면 점점 고름 주머니가 줄어들다가 결국은 이렇게 회복이 된다. 야, 안 아픈데 왜 해? 또 매직박한테 물어본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저거 보이면 이거는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여기까지 일단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신경치료에 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요것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랑니에 관해서 다음번에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3편 사랑니 편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직박이었습니다.